12월 7일 아주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의 여파로 중소건설사들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폐업한 건설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도 처리 업체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총 516곳의 종합건설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한 달만 해도 41개 업체가 폐업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폐업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 111곳, 서울이 100곳이 폐업하면서 그 뒤를 이었고 광역시별로는 부산 32개, 인천 22개 순입니다. 최근 3년간 종합건설사의 폐업 건수 중 올해 들어 폐업 건수가 가장 많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에는 305개, 2021년 274개, 2022년은 306개의 종합건설사가 각각 폐업했으나 올해에는 폐업한 종합건설사가 516개까지 급증했습니다. 부도 처리 업체도 올해만 14곳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건설 경기 반등이 없다면 내년부터 건설업체 전반의 부실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방에서는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견 중소사는 미분양이 쌓일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일자리 수가 1년 전보다 87만 개 늘었습니다. 지난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습니다. 20대 일자리가 1만 개, 30대 일자리가 5만 개 늘어날 때 60세 이상에서는 44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일자리 창출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령 근로자를 흡수할 수 있는 지속적 방안과 함께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일자리에 대한 균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일부 주민들이 지난달 평소보다 10배 이상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아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입주가 시작된 인천에 있는 이 아파트 입주민 약 5,700여 가구 중 재개발지역 조합원 1,500가구가 지난달 평소보다 2배에서 12배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겁니다. 한 주민은 월 35만 원 나오던 건강보험료가 11월에는 12배 많은 441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입주자들의 대부분이 3배, 2배 이상 오른 건보료 폭탄 청구서를 받으면서 도시공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건보료 폭탄은 인천도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지원한 이주비 대출이자 등을 지난 5월 기타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 소득 발생과 새 아파트로 인한 자산 증가 등으로 조합원들의 건보료가 크게 인상된 건데 입주자 관계자는 입주민 상당수가 직업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들이어서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측도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 부과된 것을 인천도시공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곤란한 입장입니다. 현재 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 관련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을 휩쓸고 있는 호흡기 질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감기와 비슷한데 열이 나거나 오한, 두통, 콧물, 인후통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감기는 보통 일주일이면 증상이 나아지지만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은 3에서 4주 동안 증상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3에서 4년 주기로 유행하고 주로 영유아가 감염됩니다. 문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이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소아들에게 항생제를 투여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어 과거보다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부산입니다.